네, 안녕하세요. 골든보입니다. 그냥 뭐 매매일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. 뭐 매매일지가 별건 아닌데, 제가 22년 4월 말부터 주간 단위로 이제 수익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. 계속 엑셀에다가 정리를 했는데, 그거를 이제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.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는데, 요때 보면 이제 제가 21년도 때는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. 수익이 좀 났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이 좀 났는데 뭐 그렇게 정리하진 않았고 했는데 이제 22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.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막 그 연초부터 폭락을 하면서 21년도에 뭐 얼마 안 됐던 플러스 계좌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급전직하 이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꺾였거든요. 꺾이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. 내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 만 원 단위인데 22년 4월에는 한 112만 원밖에 손실이 안 났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지수는 뭐 한 2695, 요 정도일 때는 이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났는데 이게 이제 한번 폭락을 했던 게 이제 거의 그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금리 더 올린다고 이제 발표하면서부터 7월 1일까지 해서 마이너스 3,460만 원으로 그냥 아주 계피를 봐요. 진짜 작살이 납니다. 작살이 났다가 다시 회복을 했지만 플러스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마디 하면서 완전 작살이 났죠. 그게 2155까지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 최악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제가 이게 6천만 원이 넘거든요. 마이너스 6,300만 원까지 갔어요. 그러니까 뭐 작살이 났죠. 마이너스 6,300까지 갔다가 22년도에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3,500으로 끝났거든요. 예,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났어요. 뭐 마이너스 3,597만 원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23년에 좋았는데 결국은 플러스로 못 갔어요.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779만 원.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줄이는 정도까지밖에 못한 거예요. 이거를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참 고민 하다가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터지고 또 코스피 레버리지가 또 좀 수익이 나고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현재 1200만 원까지 플러스 1200만 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정말 22년 9월에 그 힘들었을 때 마이너스 6,300이 일단은 현재 플러스 1200까지 뭐 살짝 돌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이 변하는 걸 한번 봤고 요거는 이제 이 시장 수익률하고 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 일단 투자 수익률은 기준이 3억인데요. 이 3억은 뭐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3억이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3억이 훨씬 안 됩니다. 2억도 안 돼요. 일단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3억이고 이거는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내가 얼마나 수익률이 좋냐. 시장 수익률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2,900 뭐 블라블라 포인트였거든요. 그래서 그 포인트 2021년 12월 30일 뭐 마지막 종가 때 그걸 기준해서 현재는 그때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2%인데 저는 그래도 플러스 4%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약 16.2% 정도 제가 더 잘을 했다. 시장은 회복을 못한 시장보다는 16.2% 제가 수익을 더 벌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요. 그래서 뭐 잘하지는 않지만 뭐 주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. 뭐 그거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. 이게 내가 투자하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 그래도 주식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된다. 주식을 할 수는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시장보다 수익률이 잘 되니까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정도 수준. 예. 뭐 부끄럽지만 일단 그런 게 이제 이거고요. 또 하나의 이제 뭐 자료는 뭐냐면
이거는 이제 기간이 올랐다 내렸다는 걸 제가 이제 구간을 나눴어요. 그 구간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. 사이클에 따라서,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 따라서 어떻게 내 수익률이 변화하느냐. 보통 보면 하락 사이클 때 수익률이 감소하고요. 상승 사이클 때 수익률이 증가합니다. 일반적으로. 예. 지수랑 연동이 많이 돼요. 다만 이번에 좀 아주 이상한 케이스인 게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증가했습니다. 처음입니다. 이런 케이스가. 예, 이게 제가 볼 때 결정타였다. 아프리카 TV 덕분이죠.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고점을 사이클별로 고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, 고점이 계속 변화하고 있군요. 근데 이 고점이 낮아지다가 한번 다시 점핑을 했어요.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 전고점을 못 갔는데 아직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능가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일단은 능가할 수 있다고 보고, 뭐 여하튼 간에 느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익은 개선되고 있다. 지금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개선되는 게 보이죠. 예. 그래서 뭐 1월 초에는 한 마이너스 2,500인데 지금은 뭐 1,200이니까 한 3,700 정도 개선됐다고 봐야죠. 저점도 이렇게 했습니다. 저점별로 이제 저점에 따라서 저점도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분위기가. 저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냐. 진짜 최악일 때는 이때였죠. 마이너스 6,300. 현재는 이때는 좀 좋아졌고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단은 뭐, 이거 한번 분석해봤고,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내 수익이 얼마큼 변동하느냐. 보통은 내릴 때는 수익률이 다 이렇게 감소해요. 예. 그리고 진짜 크게 떨어질 때는 이게 손실이 엄청납니다. 보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손실 봐. 이것만 좀 잘 피할 수만 있어도, 이것만 잘 피할 수 있어도 수익률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과거의 자료를 보면서 뭘 자꾸 고민을 하냐면, 올라갔을 때 지금 2,600이군요. 2,600에서는 여지없이 떨어졌어요. 근데 이번에 저 PBR 이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2,600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, 저는 바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일단은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일단 이런 데서 수익이 났으면 좀 털고 또 이 떨어졌을 때를 또 대비해야 되지 않냐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폭락했을 때만 좀 잘 피하더라도 상당히 손실을 줄이고, 손실만 줄여도 수익률이 훨씬 좋아진다.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면 덜 깨지는 게 사실은 수익률 많이 내는 지름길이기도 해요. 덜 깨지면 덜 깨질수록 수익률이 많이 난다. 실제로는.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한 2년 정도 이 수집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 지수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.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지수와 연동된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반대로 지수 반대로 가는 인버스 투자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어요. 연구를 했고 고민을 좀 했고, 근데 지금은 인버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. 인버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, 지금 2,615인데 이게 지금 워낙 외인의 자금이 지금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하면 사실은 예상보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상단에 막힌 상단을 뚫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. 있어 보이긴 한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결국 명절에 다가오면 돈을 많이 빼거든요. 유동성이 쭉 줄면서. 근데 지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유동성을 또 한번 뺄 때가 되지 않았나. 이것 때문에 과연 내가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냐. 더 먹으려고 욕심 부렸다가 낭패 볼 수도 있겠다. 뭐 2,600 블라블라인데 2,700까지 못 먹었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, 또 올라가면 또 눌리니까. 예, 항상 눌려요. 예. 지속적으로 뭐 주구장창 올라가는 건 없더라고요. 예, 항상 눌리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조금 특이한
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생겨가지고 또 대외적인 분위기가 중국은 안 좋지만 미국, 일본이 워낙 좋아서 사실 2600, 2700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했거든요. 그 외인 자금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있고, 그래서 뭐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긴 해요, 변수가.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명절 앞두고는 결국 뺀다 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. 계속 무리하게 그만 주식을 끌고 가기보다는 현금화를 하는 게 낫다. 결국은 빠진다, 오르면. 예, 다음 주에 오르면 분명히 차익 실현이 올 거다. 그냥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땐 그런 것 같아요.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은데, 저도 다시 한번 이거 유튜브 하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사실 지금은 그게 최대 이슈인 것 같아요. 예.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, 과연 현금화를 더 해야 될지, 아니면 그대로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믿고 끌고 가야 될지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유튜브도 찍었고, 뭐 제 매매일지 보다시피 네, 하수입니다, 하수. 네, 실력 없는 하수인데 그냥 뭐 실력 없는 하수에 매매일지 그냥 뭐 부끄럽지만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다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예, 이거 마치도록 하고요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